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가 100에서 최고 300mm, 남해안은 20에서 최고 100mm, 전남과 경남 지역은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추석 선물 요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위기죠. 백화점과 시장에 가도 추석 선물 세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갑에 열리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가성비를 앞세운 실속형 제품 아니면 초고가 제품으로 소비 형태가 명확히 나뉘고 있답니다. 비싼 프리미엄 굴비 세트와 명품 한우 세트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가 하면 5만 원대 이하의 선물 세트들, 예를 들면 햄이나 카놀라유로 구성된 상품이라든지 초저가 와인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중간이 없는 소비 형태,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불황이 깊어지면 소비자가 비싼 물건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갑을 닫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내놓던데요. 추석이라는 즐거운 시간을 앞두고 수십 번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신중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실 여러분,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 여하튼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 얘기가 나온 김에 문자 주제를 내가 생각하는 올 추석 선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올 추석 선물은. 요즘 추석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선물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만든 물건, 난 이것을 선물로 하겠다, 마음이 담긴 선물 이것 이상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소요됩니다. 우물정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지역 뉴스 브리핑부터 가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태안과 보령을 잇는 해상 교량을 임시 개통하는 게 무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청남도하고 태안군 그리고 보령시가 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국도 77호선에 있는 태안 안면도 영목항에서 보령 원산도 간 해량교량 임시 개통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전국토관리청이 불허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령 원산도 쪽 해상 교량 접속도로 건설이 아직 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등을 비롯해서 교통안전시설도 좀 약간 미비하고 보행자 도로 난간 공사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네.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그럽니다. 이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와서 아마 이쪽 서해안 특히 서남부 해안권에 계신 분들 고향 갈 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네. 계획을 조금 바꾸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다리는 현재 공정이 96% 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완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전 문제가 있으면 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초와 성묘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야생 진드기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안 그래도 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그 전국적으로 이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그러니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환자가 지난 17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115명이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감소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사망자는 더 늘었다는 겁니다. 아하.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27명, 그래서 치사율이 무려 23.5%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각별히 주의가 좀 이제 요망되는 상황인데, 지역별로 보면 역시 산이 많은 강원도가 가장 많아서 22명이 발생했고, 그 다음이 경기, 충남, 전북 이런 순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3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80대 이상이 27명, 60대 25명, 그래서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이 93.9%. 아무래도 이 산악 지역으로 그 고연령대 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등산하러도 다니시고 농사 관련해서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이제 일단 그 예방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팔, 긴 바지 입고 이제 야외에 나가실 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야외에 다녀오신 다음에는 어디 물린 데 없나 잘 확인도 해보시고, 또 옷이라든가 이런 거 잘 털고 목욕도 좀 잘 해달라, 뭐 이런 그 당부고요. 이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이제 물리게 되면 6 내지 14일 잠복기를 거쳐서 뭐 고열,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 예방 백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곧바로 이 근처에 있는 의료 시설로 달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방은 안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 야생진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아주 불미한 일이 있었네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까지 이제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지방경찰청이 이제 오늘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지금 14살 A군을 비롯해서 11명을 이제 붙잡았고, 예.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그럽니다. 네. 지금 지난 3월 말부터 5월 사이에 초등학생인 B 양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가해를 한 이제 그런 그 혐의고요. 네. 이 가담자가 모두 1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참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자퇴한 지역 선후배 사이라 그래요. 예. 이 지역 선배들이 이제 후배 여성, 그것도 초등학생을 이제 이렇게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혀를 내두르는 분들이 좀 많고요. 지금 뭐 불법 촬영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좀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정말 엄벌을 쳐야 할지 아니면 이 소년범죄라서 좀 약하게 처벌해야 될지 고민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획적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네. 예, 좀 이제 이 중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드높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네요. 예. 네. 답답한 뉴스가 또 있군요. 식당에서 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군요. 예, 이거 뭐 그 생낙지를 통째로 먹는 거 영화에서 한번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른바 그 먹방을 통해서도 해외 외국인들도 뭐 국내 와서 일종의 뭐 챌린지 게임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거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때는 뭐 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참기름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자칫 이런 일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약간 좀 뒤늦게 알려지긴 했는데, 사건 발생은 지난 23일 낮 12시 40분께 발생했다 그러고요. 인천시의 그 소래포구 어시장 한 식당에서 71세 A모 씨가 이제 갑자기 식사 중에 쓰러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원이 이제 신고를 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고 보니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사망 원인은 역시 기도폐쇄 질식사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친구 2명하고 식당에 와서 이렇게 낙지를 드시던 중에 쓰러졌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폐쇄로 TV 같은 걸 봤는데, 이게 뭐 이제
범죄는 아니고 네. 확실히 이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서 사건은 일단 종결 처리한다고 하는데 네.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식사하실 때 특히 낙지 드실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낙지 참 좋아하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예, 때때로 좀 일깨우셔야 되겠습니다. 예. 동해시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천상의 화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섰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동해시가 이제 올 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그쪽 지역 지나가 보면 산들이 많이 황폐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망상 해수욕장 인근이죠. 그러니까 망상동 석두골 입구 쪽을 천상의 화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나무 식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일종의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수종도 좀 다양하게 심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임도 산책로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벚나무, 단풍나무, 복자기 나무 이런 것들을 일단 이제 심고 또 이 벌채 작업도 이제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벚나무 해당화도도 추가로도 이제 심는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2022년까지 임도하고 산책로 주변에 폭 한 15 내지 20m 규모 꽃과 나무 거리도 이제 조성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산림복원의 성공적인 롤 모델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잘 복원을 해서 온 국민이 찾는 그런 곳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천상의 화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고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 지표 집계 결과가 나왔다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 지표 집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올 상반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77개 시 가운데서 어디가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왔느냐? 서귀포시입니다. 예. 서귀포시는 이미 7년째 지금 고용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서귀포 쪽에는 관광단지가 있고 관광업이 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 좀 이제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이어서는 역시 좀 공단이 많은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영천시 이렇게 높게 나왔고요. 네.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인데요. 네. 여기 왜 이렇게 고용률이 낮을까 좀 의아하실 텐데 글쎄요. 과천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자꾸 이주를 떠나고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동두천이 그 다음에 낮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시는 역시 미군기지 이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옮겨가면 그렇게 되는군요. 예.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실업률은 시 지역 단위에서는 경상남도 거제시가 6.7%로 가장 높았고, 네. 그러니까 아직 이 조선업계 불황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이 통영시 그리고 군 지역으로는 충청북도 증평군이 4%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당진에는 전국 최대 규모 미국 종합 처리장이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아마 일종의 공모전을 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당진시가 이제 그 미국 종합 처리장 건립 계획 이 부분이 이제 선정이 됐다 그러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하고 지방비 한 231억 원을 이제 들여서 지금 당진시 우강면 일원에 지금 이제 건축 면적으로 보면 4,581제곱미터 규모의 지금 현재 제일 그 미국 종합 처리장이 있는데 네. 추가로 해서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미국 종합 처리장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고요. 네. 이 시설에서는 시간당 쌀 15톤을 생산하는 가공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선답니다. 네네. 또 이 수송 차량도 전문 수송 차량을 또 도입을 한다 그래서 인근 8개 지역 농협이 이제 공동으로 활용한다 그러고요. 네. 역시 이렇게 되면 수매 지연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대규모 물량을 한 곳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조 원가 절감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예, 오늘 문자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올 추석 선물은입니다. 예, 벌써 또 문자가 여러 개 왔습니다. 어떤 제품 이름을 써주시기보다는 뭐 좀 그 특징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선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3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실 것 같아요. 예, 대표로 일단 이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23님.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 좋다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현금이 최고 아닌가요? 예. 사실 편하고 좋습니다. 예. 저도 많은 경우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자,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415님, 저는 해마다 친정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시는 포도를 주변 친척들과 지인들께 선물합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맛있는 포도를 선물하니 친정 아버지도 돕고 주변 분들도 좋아하세요. 예. 아주 좋네요. 7810님,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은 참치 햄 선물. 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쓸 것 같고 받고 싶은 선물, 예, 받고 싶은 선물로는 고기 선물이나 햄 참치. 그러니까 햄 참치를 주고도 싶고 받고도 싶고, 예. 그러면 그냥 필요하신 만큼 사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올 추석 선물은 거래처 몇 군데만 하려고 해요. 장사가 잘 돼서 선물값도 잘 안 돼서 선물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 세트로 할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도 신순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듭니다. 우물정자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으로 갑니다.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울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현재 울산은 가을을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 2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요즘 관광지를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탬프 투어입니다. 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일정한 지역에 있는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해당되는 칸에 도장을 찍어 완성하는 투어 방식인데요.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스탬프 투어를 닮은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마모 투어가 되겠습니다. 마모된다는 건 달아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뜻입니다. 뭡니까? 마모 투어는요, 마그넷을 모으는 투어를 말합니다. 지정된 울주군 여행지를 투어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마그넷을 주는 건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울주군 문화관광과 김민수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마모 투어는 마그넷을 모으는 투어를 줄임말인데요. 올해 7월부터 울주군청에서 시작한 이벤트입니다. 울주에는 정말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요. 워낙 산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두 군데만 가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관광객들이 여러 관광 자원을 두루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하다가 스탬프 투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스탬프 투어를 몇 번 해봤는데 스탬프 투어를 즐겁게 하고 돌아오면 종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있는 마그넷을 보다가 도장 대신 마그넷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그넷을 모으는 투어, 마모 투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마그넷이 있으니까 또 이게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디 가면은 이거 마그넷을 주는 거예요? 이 마모토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총 10곳인데요. 선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바위 그림이죠.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서 천전리 각석, 영남알프스의 간월제, 언양읍성, 또 동해안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간절곶,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태화강 생태관, 그리고 옹기마을 등입니다. 각 관광지에서 지정된 특정 장소로 가면 이 마그넷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마그넷에는 이 울주가 내어주는 자연을 느끼다. 지금 여기 울주라는 예쁜 글씨가 쓰여져 있고요. 각 명소가 가진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귀여운 마그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마그넷도 받지만 또 뭐 다른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총 10곳 중 5군데 이상 방문해서 마그넷을 받은 인증사진을 올리시면 울주군의 특산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관광지에 가면 이 마모 투어 소개 포스터 옆에 인증샷용 거울이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구대 암각화에는 선사인의 꿈을 찾아 여기는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혹은 간월제에는 또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 여기는 영남알프스입니다라는 글이 적힌 거울인데요. 이곳에 서서 인증사진을 찍고 울주 관광 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울주 특산품을 집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마그넷도 받고 뭐 특산품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뭐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현재 학생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이 마모 투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5일부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열었는데 이미 많은 인증샷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제가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에 가서 이 마모 투어를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만나봤는데요. 마모 투어 즐겨보시러 한번 가보시죠. 자, 읽어주세요. 네. 짠. 하나, 둘, 셋. 네.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에 다녀온 적 있고요. 그쪽에 가보면 이제 클라이밍도 할 수 있고, 가보니까 또 마모 투어를 또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특산품이 올지 궁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여기 방구대 암각화 갔다가 마모투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고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인증샷도 찍고 울주군의 유명한 곳들이니까 어차피 다 가고 싶었던 곳들이고 해서 지금 돌고 있어요. 장소마다 마그넷이 조금씩 사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예쁜 것들이 사진으로 들어가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 자석을 냉장고 같은 데 또 붙여서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기간은 제작된 이 마그넷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조기 소진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마그넷을 모으는 투어, 이 마모 투어 즐겨보시면서 울주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이었습니다. 예, 김양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인 지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박수정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경기도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무더위가 최절정에 달하는 8월은 에너지 사용이 급격히 많은 달인데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에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에너지 있고 미래 있다 캠페인입니다. 네. 그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가 에너지 날이었던 지난 8월 22일 인천시 서구 정서진에서 열렸는데요. 바로 시민들이 움직여 만든 전기로 무대를 밝히는 이색 콘서트, 자가발전 언플러그드 콘서트입니다. 자가발전 언플러그드 콘서트.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알듯한데. 네, 그렇죠. 예, 어떤 콘서트죠? 네, 전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콘서트입니다. 네. 이 시민들에게 자가발전 에너지 배턴이란 걸 나눠줬는데요. 이 자가발전 에너지 배턴이 뭐냐면요. 손으로 가볍게 흔들기만 해도 전력이 축전됩니다. 이렇게 인체의 작은 움직임으로 전력이 축전되는 마찰대전의 원리를 이용한 에너지 배턴인데요. 이 에너지 배턴을 손에 쥔 관객들이 빛을 모아 무대를 밝혔고요. 이날 무대에선 젊은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디어 재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져서 시민들은 한여름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죠. 우리나라 전체 소등이 시작됐어요. 저희한테 에너지를 주실 수 있나요? 네. 정서진 처음 와봤는데 너무 풍경이랑 날씨랑 그리고 음악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인천 시민들이랑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석유나 석탄을 퍼올릴 필요 없이 그냥 개인이 흔들기만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점이 좋아요. 아이들한테 일단은 에너지의 소중함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요. 더 아껴 쓰게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아무래도 엄마 전기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요.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자가발전 에너지 배턴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군요. 네, 맞아요. 네. 인천시의 자가발전 에너지 배턴을 체험하는 부스도 운영돼서 시민들이 자가발전 에너지 배턴을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에너지 배턴을 흔들면서 플래시를 켜기도 하고요. 또 USB 충전도 해봤습니다. 네. 이 또 귀여운 어린이들이 무대로 나와서 배턴을 흔들면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이 배턴을 직접 만져본 시민들이
작은 움직임도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신기해했습니다. 예, 열심히 춤을 추면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네요. 네,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예. 자가발전 에너지 배터는 어떻게 만든 거죠? 네, 축전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카이스트 최영규 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인천시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인데요. 네. 인천시에서 잊고 있다라는 하나의 큰 캠페인을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에너지 있고 미래 있다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발전 에너지 배턴을 만든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인천시청의 박상희 사무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인천광역시 소통기획 담당관실의 브랜드 전략팀장 박상희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손을 잡거나 그러면 열 에너지도 발생을 하고 운동 에너지도 발생하고 다양한 에너지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에너지를 축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고 말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당연하게 생겨나는 운동 에너지를 축전하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배턴이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배턴을 들고 살짝 흔들면 축전기 안에 이 운동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축전이 돼서 버튼을 딱 누르면 빛도 들어오고 뒤에 이제 USB 포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라인을 연결을 하면 보조 배터리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핸드폰도 켤 수가 있고 뭐 선풍기도 돌릴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뭐 가습기 같은 거 USB 포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켤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작은 행동들이 이어져서 미래에 어떤 에너지가 있게 한다. 약간 이런 걸로 기획을 한 거고요. 인천시에 에너지 있고 미래 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이어가고 또 미래를 이어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네,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에너지 있고 미래 있다. 이 캠페인이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이어간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인천시의 에너지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모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인데요. 에너지 배턴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하루를 사는 에너지 배턴으로 하루 살기, 또 무인도인 승봉도에서 펼쳐지는 에너지 배턴 언플러그드 캠핑, 또 인천 시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적용되는 시민들이 축전한 에너지로 마을 밝히기,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인천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요. 또 가족끼리 잊지 못할 추억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 경인 지역 소식 박수정 리포터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자는 내가 생각하는 올 추석 선물은 이런 주제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9859님께서 추석 선물은 건강한 모습이죠. 예, 특별한 선물보다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들, 특히 손자들 얼굴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또 아주 좋은 선물이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9859님이시고요. 8026님, 제가 농사지은 참깨 들깨로 기름을 짜서 들기름 한 병, 참기름 한 병씩 묶어서 선물하면 모두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선물을 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예,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예. 자, 그리고 5189, 저는 부모님께 추석 선물로 돈 봉투와 소고기를 사가려고 합니다. 뭐 그냥 대표적인 좋은 선물이죠. 비싸다고 돼지고기만 사드시는 소고기를 아마 안 드시고 돼지고기만 사드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부모님께 직접 소고기를 구워드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5189님, 7109님, 온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최고예요. 그렇죠. 과일값도 근데 좀 비싸서. 예. 자, 2325님, 주고 싶은 선물은 즙입니다. 즙. 네, 아로니아, 호박, 배도라지, 석류 등 즙으로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어요. 받고 싶은 선물은 쌀처럼 실용적인 선물. 예, 즙을 주고 싶고 쌀을 받고 싶고. 네, 2325님입니다. 1760,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선물은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돈하고 좀 비슷한데. 예,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자,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아직 모바일 커피 쿠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그리고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전국 1주는 KBS 콩 앱과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3시 33분에서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씨 정보, 그리고 교통 상황, 그리고 간추린 뉴스를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상청의 윤지수 씨. 네, 중부지방의 경우 비가 그치고 지금 볕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흐리고 제주도 지방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대가 서귀포나 제주도 남쪽으로 좀 지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해안
남부지방과 더불어 제주도지방 모레 오전까지는 다소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상 강우량도 제주도지방은 최고 300mm 이상,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도 1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남부 지역은 오늘 비가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쯤 다시 한번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중부지방의 경우 내일 구름만 다소 많이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낮은 서울, 춘천 29도, 세종, 대전, 강릉, 대구 28도, 부산, 울산 27도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 기온은 오늘과 엇비슷한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모레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운항 정보 미리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해안 인접공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1도, 습도는 52%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여객기가 지연 운항되고 있고요. 여객선 일부 노선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을 한 후에 여객터미널에 나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후 들어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여러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도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사고가 일어나 뒤쪽으로 정체고요. 같은 성산 방면 월곡 램프를 조금 못 간 3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뒷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도 비봉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고장난 차가 정차 중이라 주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 송악 나들목에서 공사 여파로 막히고 다시 화성휴게소 부근과 금천 일대에서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한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간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부동산, 웅동재단 의혹과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한국당은 수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 A,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을 내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한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수출 관련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미디어 제주 김형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입니다. 예. 요즘 제주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요즘 더위가 좀 누그러졌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갈등이 수면 위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갈등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갈등일까요? 제주도에 동물 테마파크를 두고 네. 처음엔 지역 간 갈등을 보이다가 이제 마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요? 네. 예. 그러면 이 동물 테마파크는 뭐 이제 영어를 좀 썼습니다만은 서울대공원 같은 이제 뭐 동물원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주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주도에는 동물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물론 육지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처음엔 좀 오래 전에부터 이제 구상이 나왔는데 구상은 오래됐고, 2006년, 예. 2006년이거든요. 그때 제주특별법이 있는데 여기 처음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이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네. 사업이 근데 좀 지지부진했고 당시에는 승마 체험장을 이제 들여놓으려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진행되질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략 비슷한 승인만 받아놓고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예. 네. 근데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승인받은 사업자가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처음에는 제주도 내 사업자가 손을 댔거든요. 네. 추진이 되지 않았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형 콘도 회사로 알려진 그 그룹 소속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 예. 네, 지난해 재착공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지역 간 이제 갈등 요소니까 이제 불거졌는데 네. 재착공은 했지만 아직은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승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 재승인은 아직 되지 않았고 네.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네. 지역입니까? 제주시의 조천읍 선을 1이라고 있거든요. 예. 사업부진 거기 있고 선을 1위 주민들은 줄기차게 반대를 해왔고 네. 선을 1위하고 또 253 붙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제주시 구자읍, 이제 읍이 다른데요. 구자읍 동봉리인데 네. 여기 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 테마파크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줄곧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천 구주와 서로 이제 경계해 있는데 네. 조천에서는 반대하시는 거고 네. 구좌에서는 찬성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조천의 선을 1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을 1위 여기에는 동백동산이 있고 습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람사르 습지로 이제 지정이 된 지역이고요. 네. 얼마 전에는 조천읍 전체 선을 1위뿐만 아니고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이거 람사르 습지 도시 지정은 세계 또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아,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환경 보존 때문에라도 이거 뭐 반대하는 게 꽤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선을리리가 원래는 반대를 해왔는데 네. 선을리리 이장이 사업자 측으로부터 마을 발전 기금으로 이제 수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시점부터 다시 또 그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네. 그래서 좀 말들이 좀 많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회유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네네. 아니 근데 주민들은 반대고 이장님만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주민들이 다 또 돌아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올해 4월에 이제 선을리 마을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때 투표를 거쳤는데 77%가 동물 테마파크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장이 나중에 사업자와 만나서 이제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복잡해지네요. 예. 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구좌읍과 네. 조천